저는 아무래도 지금 수련 중에 있는 사람이고 저보다는 목쇠길림이 훨씬 완성이 된 사람이라 목쇠길림한테 일을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쇠길림이 갑자기 말씀이 뚝 끊겨가지고 주무시는 것 같다. 12시쯤 되면 이 양반이 자니까 아마 넋을 놓으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맡았거든요. 제가 이미 꽤 옛날이라고 하면 뭐하고 한 2, 3년 전부터 만들던 트롤리 수납장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제 손을 떠날 거니까 좀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을 살려서 만드는 게 그나마 좀 더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해본 거를 그냥 반복해서 만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독창적인 물건은 아닌 거죠. 이게 내 손 떠나서 다른 사람 손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쉽게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4일이나 걸려가지고 오늘 아침에나 겨우 완성을 했습니다. 온장 갖고 오는 거고요. 위에 보면 창문 밖이 까맣잖아요. 새벽이라서 이거를 재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톱으로 썰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장을 톱으로 썰면. 그래서 재단을 하기 위해서 아침까지 기다리자 그런 의미로 이제 딴 거를 조금 만들었었는데 그때 라이브를 켰었고 한여름밤의 꿈님이 혹시나 내 거 만들라 해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셨는데 온장만 갖다 놓고 안 만들었다. 새벽에 라이브를 하고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재단을 한다 맞춰가지고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원형톱으로 재단을 했는데 이게 한 40 초반까지만 해도 온장을 테이블소에 밀어넣는데 거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40 중반이 되니까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이거 15T거든요. 15T도 너무 힘들어요. 18T는 어떻게 하겠는데 24T부터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늦은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근력을 젊을 때부터 유지 쭉 꾸준히 잘 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한 방에 훅 간다. 언제나 건강은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지금 된다고 내일도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 잘 하십시오. 관리. 원루기처럼만 관리하면 뭐 사실 목쇠길림도 몸이 좋고 원루기도 몸이 좋고 내가 제일 안 좋은데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웃기고 있는 거지. 배나 좀 집어넣고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참 관리 안 했더니만 쉽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쭉 잘라 들어가는 거죠. 자르는 거야 뭐 별일은 아닌데 이게 이쪽이 썰려 내려가면서 중력에 의해 추락하면서 지금 우리 쪽으로 있는 나무 부분이 이제 퍽 뜯겨나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밑에 뭐 테이블도 받치고 높이도 잡아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재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상태에서는 킥백이 나진 않거든요. 킥백은 수평 또는 V자로 돼 있는 목재를 이렇게 잘랐을 때 킥백이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한쪽을 눕혀주면 킥백은 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내려가면 그것도 또 역 V자가 되면서 킥백이 날 수 있으니까 평평하게 해주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청소해주고 나면 뭐 재단은 간단하게 완성이죠. 그리고 아침 됐으니까 테이블소로 재단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요 켜는 재단할 때는 또 날을 제가 110날 쓰잖아요. 오히려 날수가 크면 보풀이 더 잘 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목쇠기림도 60날인가 40날인가 쓰시죠? 저도 좀 날수를 낮은 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고무나무를 110날로 써니까 보풀이 더 나는 것 같다. 엣지면이 타기도 하고 60날 쓰세요? 나도 60날 정도로 내려야겠어요. 너무 110날은 솔직히 이게 각도 절단기용 날이잖아요. 절단기 날을 테이블소에 물려서 쓰니까 저항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요번에 좀 유달리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려야겠다 날수를. 자를 때도 그냥 그날 쓰세요. 저도 60날 정도 가야겠네. 사실 날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또 회전수랑 뭐 RPM에 따라서 뭐 적정한 날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있던데 저는 그런 거 계산은 잘 못해갖고 보풀은 샌딩 그죠? 근데 보풀도 보풀인데 엣지가 타는 것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테이블소 있으면 좀 재단이 빨리 되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 프레우드 날이 최고라 그래가지고 프레우드 날 샀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디 떨어져가지고 지금 녹슬고 있을 거예요. 샀는데 모른다 어디 갔는지. 한 건 자동대패 사망했습니다. 고쳐야 되는데 의정부까지 택배를 쏘든가 내가 들고 뛰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려는데 어떤 사람 말로는 카본 브러쉬만 갈면은 다시 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확정도 아니고 설명서 보니까 카본 브러쉬를 2개를 껴줘야 되는데 전공이 예체능인 저 따위가 그거 개방했다가는 그대로 이제 부품용 대패가 될 것 같다. 그래서 AS 센터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샌딩 해주는 거고 저는 이 초발 샌딩을 꼭 해주는 편이에요. 이거 안 하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 하고 하는 게. 왜냐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불필요한 과정은 아니니까
그냥 작업하자는 건데 뭐 굳이 샌딩을. 근데 저는 이상하게 버릇이 그렇게 돼가지고 요 끝에를 이제 잘라주는 건데요. 여기를 왜 잘라주냐면은 이게 이제 한여름밤의 꿈님이 보내주신 사진이잖아요. 그때 바로 옆에 여기에 방문이 있으니까 방문 바로 옆에 들어가는 수납장이지 않습니까? 집성목 합판은 거의 사포 거의 안 치고 납품하죠. 바니쉬 올리면 좀씩 하고. 아 그죠. 합판은 아예 표면이 이제 생명이니까 진짜 보풀 심한 거 아니면 뭐 묻은 것만 이렇게 살살 지워주는 정도 고선에서 샌딩이 끝나고 집성판은 뭐 잘 안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마감이라는 거 없이 그러니까 오일도 바니쉬도 안 칠하고 그대로 출고가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어차피 가는 와중에 부딪히고 뭐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목숨일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어떤 게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완성이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만져준다 뭐 그런 생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게 딱 이제 단가 말아먹는 소리 하는 거죠. 이게 단가를 맞추려면 내 기준이 아니라 손님 기준이어야 한다. 애매합니다. 아무튼 샌딩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 이제 방문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만나게 되는 첫 가구니까 오가면서 이제 팔 같은데 무릎 같은 데가 이제 치면서 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많아지면 그 가구에는 좋은 생각이 들 수가 없죠. 불편하고. 그래서 그때 한여름밤의 꿈님이 요 폭이 60이라 그랬어요. 60cm. 그래서 60cm를 안 주고 55cm만 줬습니다. 55cm에서 요쪽에서 5cm 여분을 주고 보통은 10에서 15cm는 최소한 여유를 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엑스박스랑 플스랑 여기 게임팩 요 세 가지를 동시에 거치를 해야 되고 요 밑에 보면은 플레이스테이션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요 거치대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요게 게임팩 거치대랑 한 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너비를 많이 차지해서 너무 많이 뺄 순 없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겠다. 그러면 5cm만 빼자 해가지고 55cm를 폭으로 줬습니다. 60 다 주면 무조건 부딪혀요. 그래서 요 폭이 55cm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가 55cm 세로가 35cm인데 35cm면 이 사람의 빵이라 그러나 등부터 가슴까지 이 길이의 한 2배쯤 되죠. 그래서 두 사람 두께 정도 되니까 사람이 바로 이렇게 직각 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딪힐 수 있어가지고 모서리를 썰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날아간 사각형 트롤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트롤리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바퀴를 안 달 건데 트롤리라고 해도 되나? 이거를 써는데 등대기 톱의 한계죠. 등대기의 등이 나무에 다가 썰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톱의 각도를 이렇게 썰다가 이렇게 써는 식으로 각도를 바꾸면 이제 요 톱날 각대로 이제 재단면이 불규칙하게 나오면서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건데 양날톱 갖고 있는 건 너무 커가지고 막 낭창낭창거리고 그나마 일자로 재단하려면은 요런 톱이 필요한데 저는 또 전부 등대기가 이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재단할 때 딱 좋은 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직소로 써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기계를 크게 대고 싶지 않아가지고 기계를 좀 최소화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얘기했었잖아요. 약간 주먹장 이런 데 관심이 생긴다. 그래서 톱질 끌질에 조금 더 진심을 담아볼까 뭐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일 동안 연찬해갖고 쉬는 동안에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끝났으니까 4일 반 정도를 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수공구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거의 다 수공구로 했어요. 연습도 할 겸 해서 겸사겸사. 이거 이제 모서리 부분 엔드그레인이죠. 엔드그레인에다가 이제 태워가지고 낙동 넣어주는 거고 그나마 이 낙동을 전에 다 쳐놔가지고 제 지금 데스크 만들 때 낙동을 싹 쳐놔가지고 그나마 좀 일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해놨었으면은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렸겠지. 오늘 완성이 안 됐겠지 아마. 요거 긁어내는 게 요걸 안 긁어내고 제가 칠을 했었잖아요. 제 지금 책상을. 그랬더니만 이 낙동 먹은 껌댕이 니스랑 같이 굳으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낙동 치고 껌댕을 안 긁어내고 그냥 칠을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낙동 친 거를 니스 칠하면 같이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 긁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가구가 좀 어느 정도는 지속이 돼야 되니까 최소 10년은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 긁어내줬어요. 보니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거 긁는 작업까지 한다고 치면 그냥 까만 스테인 바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까만색을 그대로 쓸 수도 없고 갈색으로 쓰게 되는데 그리고 소나무 낙동은 그 목쇠길님이 얘기했었죠. 강도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춘제 추제 격차만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소나무에 굳이 낙동을 왜 치나 싶기도 하고 요즘엔 낙동에 대해서 되게 회의가 많아요. 회의는 많은데 회의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유 참 극복을 할 것이냐 포기를 할 것이냐 좀 질문이 생깁니다. 등대기로 길만 내주고 양날톱으로 그것도 방법이네요. 요 400방이라고 확인하는 거고 한쪽 면만 먼저 칠을 넣어줬어요. 왜 칠을 했냐? 지금 날 밝은데 밤을 샜거든요. 밤새 아까 그 강목 낙동 친 거 긁어내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등대기 톱으로 쓸고 그 짓 한 거예요. 이상한 거 만들다가 아주 피곤해가지고 자려고 이제 자기 전에 도장을 쳐놓고 자면 이제 니스가 굳으니까 그래서 400방 친 거고 요번에는 낙인이 잘 먹었어요. 저는 이거 불도장 찍을 때마다 이게 이제 한쪽이 놀면 한쪽이 허옇게 되면은 참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걱정을 좀 했는데 요번에는 좀 잘 찍혔습니다. 요게 잘 찍히면 기분이 아주 좋게 작업이 진행이 되죠. 쭉 400방으로 해서 요번에 좀 되게 잘 나온 것 같다. 요게 이제 요번에 바른 니스인데 제가 티쿠릴라를 한동안 안 썼잖아요. 근데 메탈 코트 니스를 썼었는데 메탈 코트 니스는 도저히 납품을 못 하겠어요. 이게 코를 찔러요. 지금도 냄새가 살살 나요. 만든 지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근데도 냄새가 슬슬 나고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재고로 내가 갖고 있다가 판매할 제품이 아니면은 그 저가 니스는 못 쓰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건강에 안 좋은 걸 느낍니다. 제가 요즘에 이게 피부 트러블도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 턱드름 같은 게 올라와갖고 비비크림으로 덮어서 그나마 조금 안정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좀 안 좋아요. 아까 원룸에 왔을 때 집안 냄새 어땠는지 모르겠어. 좀 약간 쾌쾌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샀는데 제가 티쿠릴라 하니까 티쿠릴라가 이제 페인트 이름인지 아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티쿠릴라는 브랜드예요. 브랜드. 그러니까 노루표, 삼화, KCC 그런 브랜드 이름이 티쿠릴라입니다. 그리고 유니카 슈퍼 90은 이제 요 제품명이고요. 외부용은 요트바니쉬 신나 희석해서 이게 요트바니쉬예요. 티쿠릴라 제품 중에 요 유니카 슈퍼 90이 요트바니쉬로 쓰이고 그 다음에 장난감용으로 기본적으로 티쿠릴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다 기본이 친환경 그리고 아이가 이제 갖고 놀아도 되는 그러니까 물고 빨아도 되는 이로 씹어도 되는 정도의 친환경성 이게 핀란드제라서 핀란드가 인구가 적고 좀 그쪽 서유럽 북유럽 요쪽이 이제 인권 뭐 이런 거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핀란드제를 쓰는 게 확실히 좀 건강에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얘는 또 요트바니쉬 중에서도 얘는 조금 더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더 강화가 돼 있는 그래서 슈퍼라는 이름을 쓴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정확한 정보는 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좀 많이 추가가 돼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굳이 실내에 놓고 게임기 수납하는 장인데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창문을 열잖아요. 사람이 창문 열다 보면 햇빛이 국지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 면은 햇빛이 하나도 안 묻고 이쪽 면은 지속적으로 햇빛을 보고 그러면서 변색이 돼서 색 차이가 좀 심하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놓는 가구도 자외선 차단이 좀 되는 걸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했고 가격은 1리터에 한 2만 7, 8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길님 말한 대로 신나를 약 20대 1에서 25대 1 정도 심하면 50대 1까지 적당한 선에서 칠해주면 되고 안 굳었을 때 냄새는 약간 뭐라고 할까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이 냄새는 약간 텅오일이나 린시드 오일에서 나오는 냄새처럼 그렇게 좋진 않아요. 굳고 나면 냄새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우로 오렌지 오일에 비하면은 선녀예요. 선녀. 아우로 오렌지 오일 진짜 그 신내 장난 아닌데 그래도 그것도 이제 굳고 나면 냄새 별로 안 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냄새가 조금 안 좋은데 굳으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쭉 발라주는 거지 뭐. 요거는 이제 나름 제 노하우인데요. 니스들 오일은 상관이 없는데 바니쉬는 한번 덜고 나서 뚜껑을 덮어놓으면 이 바니쉬가 뚜껑 표면에 발리면서 같이 굳어요. 그러면 열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 이제 캔따기로 막 돌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닐을 한 장 대갖고 꽉 눌러놓으면은 봉인도 잘 되고 나중에 뗄 때 비닐이 찢어지면서 같이 그냥 쉽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닐로 눌러갖고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모르셨다면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이제 현장 노하우, 노가다 현장 노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망치로 그냥 꽁꽁 찧어가지고 뚜껑은 세게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된다. 그거고 그걸로 이제 싹 다 칠해준 겁니다. 전체 다 요트바니쉬 유니카 니스로 이제 덮어서 마감을 해줬고요. 저는 왠지 이 낙동이 이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너무 효율이 안 나와서 앞으로는 자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단가가 비싸게 먹었다고 해서 단가를 다 받을 수 있는 기술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강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걸 좀 바꿔야 돼. 강목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인단 말이죠. 좀 누가 물어보면 이걸 러시안 파인 38T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조금 뭐지 그게 이렇게 있어 보일 텐데 그냥 그냥 강목이지 뭐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도 좀 포장을 좀 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다. 예전에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프레임을 따로
조립을 한 다음에 고무나무 위에 얹어서 박아줬었는데 요번에는 그냥 고무나무 위에 박으면서 바로 프레임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좀 쉽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결국엔 그게 그거더라. 오히려 맞추기가 더 어렵더라. 뭐가 더 나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또 답이 달라질 수 있어서 배열부터 쫙 해주는 거고요. 지금 이게 낙동을 치면서 나무를 정각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25mm 두께가, 어떤 건 27mm, 어떤 건 28mm, 어떤 건 30mm 막 집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기계를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무게질도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맞추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정각제 통일시키고 두께 치수 다 맞춰놓고 그러고 그냥 한 방에 우르르 작업하는 게 생산성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는 너무 힘든 것 같다. 그걸 뭐라 그래? 원통? 뭐 기둥?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짜는 게 아니고 그랭이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가구 만드는데 정각제 없이 다 맞추는 거는 너무 고되더라고요. 그게 한 이틀 걸렸어요. 이번에 나흘 일정 중에 한 이틀이 요 프레임 짜 맞추는데 다 보냈습니다. 수공구로 하니까 더한 것 같아요. 이게 앉아가지고 다 이 짓 하는 거예요. 하나씩 썰고 하나씩 맞추고 끌질하고 이래서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딴 거는 오래 걸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도 이제 길이를 일일이 다 하나씩 맞춰주고 밑판을 붙여가지고 여기를 먼저 붙인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목수길님이 볼 때. 그러니까 가로 프레임이랑 세로 프레임 지금 이게 틀어짐을 막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얘네가. 얘네를 안에다가 심고 외곽 쪽은 그냥 프레임만 잡는다 해가지고 위에다 덮어 올려주고 뭐 그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게 맞나? 결 따라서 먼저 넣어주고 어결을 쳐야 되는 건지 용어도 정확히 모르겠고 애초에 프레임을 만들고 나서 위에 올렸으면은 별 물어볼 건덕지가 아닌데 이렇게 붙여서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서가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맞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똑같이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또 깎아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짜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빈틈 없애주기? 뭐 그 정도? 본드에 피스 박았으니까 짜임 가구라고는 못할 것 같고 비록 소나무지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 최소 10년간 전혀 안 틀어집니다. 1도 절대 안 틀어집니다. 진짜 좀 무게추가 어긋나게 한쪽 구석에다가 좀 무겁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도 안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방법을 신뢰하고 쓰고 있는 거고 여기는 구멍을 왜 뚫었냐? 원래는 여기 각진대를 딱 90도가 아니고 뭐 35도에 55도 이렇게 각이 졌는데 그걸 맞추려면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을 타공을 해갖고 목심을 박아서 본드로 굳혀준다. 그 방식으로 갔어요. 정각제 만들고 기계로 해서 갔었으면은 거기도 짜서 넣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전부 톱질하다 보니까 이틀을 날려가지고 적어도 이번 주에는 완성을 봐야 저도 또 다른 스케줄을 소화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목심으로 갔죠. 여기도 다 이렇게 일일이 한 번에 작업을 못해요. 어디는 25.5, 어디는 27, 어디는 29. 지금 제가 짜임을 하나 둘 해보면서 좀 감을 익혀가는 중인데 정말 빈틈 하나도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입장에서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건가? 그게 저는 좀 많이 궁금해요. 그게 그냥 여러 번 해보기만 하면 그게 수달이 될 수 있는 건지 나중에 목수의 길님 이름 베껴갖고 뭐 틈 하나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갖고 3개층 다 완성이 됐고 휘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수축 팽창을 대응하는 것과는 거의가 말죠. 맞아요. 수축 팽창 대응 안 되지. 근데 제가 이걸로 가구를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네, 수축 팽창에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같이 들고 같이 줄더라. 크게 갈라짐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눈썰미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계세요? 네. 과정을 그냥 메이킹 영상 보시는 거지. 메이킹 영상 이렇게 해주고 이제 밑바닥에 먼저 칠을 해주는 거죠. 이 칠을 해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나 자러 간다 이겁니다. 나 퇴근한다. 꿈은 딱 하나예요. 꿈 이거 한다고 청소를 다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 저나 와이프 가구 만들 때는 그냥 먼지 날리건 말건 그냥 칠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한여름밤에 꽂으면 손에 가고 나면 이제 내 손을 떠나는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뭐가 이렇게 이상한 게 있으면 뭐가 우둘두둘하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적어도 10년간 이상 없다. 그리고 요 지금 바르고 있는 유니카 슈퍼 90 요 니스의 자외선 차단 기능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쓰신 다음에 다시 한번 칠해주면 되는데 10년 뒤에 그냥 내다 버리셔라. 이태리 수입 가구 사셔야지. 아니면은 10년 뒤면은 아마 목수의 길님이 거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길님한테 아주 비싸게 한 세트 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아마 10년 뒤쯤이면은 거장이 아니라 목수의 길님의 거래처가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유통업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에 자꾸 들어요. 저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아직도 종 잡을 수가 없는 기초는 다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사람이고 거지가 되어 있거나 제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거지가 될 확률. 목소리 길림은 거지랑은 멀어졌지. 그리고 목소리 길림은 거지가 될 수가 없는 게 딸내미가 있잖아요. 딸내미 이틀만 굶어봐. 목소리 길림이 만약에 진짜 잘 안 풀려서 딸내미가 이틀을 굶었다. 내 장담하는데 목소리 길림은 당장에 재활용 센터건 타일 현장이건 벽돌 조적 현장이건 뛰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 길림은 절대 거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는 거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지랑은 아예 멀어요. 거지는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목소리 길림은 지금 고범성님보다 한 2배는 잘할 것 같아요. 10년 뒤면은. 사실 그게 있거든요. 구조만 딱 생각해보면 이 판때기를 지금 이걸 그냥 판때기라고 부르면 이 판때기를 아주 공들여서 만든 다음에 그냥 낙동친 그 소나무 기둥에 붙여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교체해주면 높이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기둥 빼서 새로 기둥 만들어갖고 새로 붙여주면 또 요 판때기를 몇 개 더 만들어갖고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고 높이 낮이를.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그때 라이브 잘 안 할 때 목소리 길리면 그때 보셨었는데 이혼부터 아이 뭐 이틀 굶었다고 이혼을 당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거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지가 될 수가 없어. 목소리 길리면 앞만 보고 달리시면 되지. 다시 돌아와서 제가 2년 전쯤에 라이브 할 때 목소리 길림이랑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앞으로 가구 시장은 모듈형 가구로 갈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박스가 돌고 눕고 막 접히고 막 이런 가구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그런 가구는 결국에는 이 목공의 영역이 아니고 제조업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서 플라스틱, 철골 그리고 몇 가지 철물 기물들 하드웨어에 의존한 가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하드웨어의 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판 같은 거는 좀 저렴한 알루미늄 아니면은 함석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가구가 지금 중국에서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구를 일반 목수가 대처할 수는 없는 거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모듈형 가구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본 제 1차 아이템이 요겁니다. 판을 열심히 만들고 보통은 문과 기둥을 열심히 만들어요. 목수들은. 근데 문과 기둥, 문은 아예 없고 기둥은 오히려 간소화시키고 판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 판으로 여러 사이즈의 높낮이 조절을 해서 지금 같은 트롤리장도 만들 수 있고 TV 다이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죠. 이 판의 길이랑 너비만 조절해서 여러 가지를 생산해 놓으면 그때그때 주문량에 맞춰서 다리만 붙여서 바로바로 출고가 가능한 그런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이 된 겁니다. 요거는 제 오리지널이에요. 혹시나 전 세계 어딘가에 또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 발상 자체는 제가 했다. 요거는. 아 그래요? 이걸 출시했어요 그 양반이? 왜 하필 또 그 양반이 출시를 했다. 아 사방탁자 응용해서 한번 봐야겠다. 한번 봐야겠는데 어쨌든 내가 이거를 언제부터 만들었는데 이걸 영상으로 올린 것도 2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내가 오리지널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때는 그 양반 라이브를 봤었거든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내 거 본 것 같아요. 네, 뭐 어차피 저는 디자인 갖다 쓰시라고 올리는 거니까 표절이야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불후의 명작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은 또 더 나오면 뭐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때 가면 진짜 내가 이거 이상은 내 인생에 나오기가 힘들다 생각되는 거 있으면 그때는 저도 뭐 특허를 내든지 뭐 업무 기밀 뭐 이런 걸 걸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그냥 판때기 열심히 만들어 갖고 기둥 붙이자 이거니까 이거를 갖고 뭐 이렇게 지적재산권 이런 거 주장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내가 오리지널인 건 이해를 받아야지. 내가 그거는 인정을 받아야지. 해필이면 그 양반이 가져갔대. 사실 그 양반은 좀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저러지? 뭐 이 정도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뭐 해끼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양가 감정이에요. 저는 엔드그레인으로 도마를 왜 만드나 싶지만 엔드그레인 도마를 판매해서 먹고 사는 분들을 공격할 마음은 없거든요. 자기 아이템인 건데. 공중에 떠 있는 가구가 아니고서야 세상에 없는 가구가 없는 세상. 공중에 떠 있는 가구조차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몇 가지 기믹을 이용해가지고. 아이고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이게 복잡성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못 따라하는 아주 복잡한 무언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승부를 보는. 근데 그러면 단가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내 인건비 때려 버리는 거밖에 안 되고 아주 독창적인 디자인 내놓아 흥행하면 바로 베껴가고 베트남 이런 데서 저가형으로 막 쏟아져 나와버리죠. 그냥 이 표절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뭐였더라? 표현은 보호하나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였나? 맞나?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는 보호하나 표현은 보호하지 않는다였나? 뭐가 주장을 하려면 좀 이렇게 확고한 뭐가 있어야 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데 나는 막 이게 맞나? 이러면서 내 얘기하면 이게 이상한데? 아무튼 이 목수가 자기 오리지널리티를 이렇게 세상에 떨친다는 게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르꼬르비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존경받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이름이 퍽 나와버리니까 이거 르꼬르비제네? 이래버리니까 그 어려운
귀여운 이름이 르꼬르비지에. 물론 요즘 우리나라에서 르꼬르비지에라 그러면 이제 바로 한 여사님이 같이 나와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튼 그래도 계속 이제 칠해주는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여러 번 칠하냐. 원래는 이게 훅이라 그래갖고 그 뿜칠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오일은 하겠는데 스테인까지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니스는 내가 뿜칠을 못하겠다. 왜냐면 온 세상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붓으로 칠을 해줬고, 붓으로 칠을 해줬을 때 단점은 눈물 자국이 잘 생긴다는 거, 그리고 붓터치의 그 붓의 느낌이 살아남는다는 거, 그리고 정말 재수없으면 이 붓에서 뭐가 빠져가지고 그 붓털이 이렇게 찍 묻어있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세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커버해 주려고 이렇게 붓질을 여러 번 해주는 거죠. 근데 붓질을 하도 많이 하다 보면은 분모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붓는 일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나 한여름밤의 꿈님한테 이 가구가 도착했을 때 붓털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길고양이가 가끔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길고양이가 밟은 경우에는 제가 처리를 하는데 고양이 털이 한두 개 묻어있을 수 있어요. 그거까지는 깊은 양해를 제가 구해요. 지금 제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분야라 지금 제가 도장실을 갖추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참 떠들도록 해갖고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칠이 된 거죠. 이쪽은 피스 구멍을 막지 않았어요. 이대로 출고가 됩니다.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밑으로 쳐져서 눈에 띄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리를 하려면 이 부분은 막아버리면 안 돼요. 개방이 돼 있어야 좀 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수리를 바로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막았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한 거죠. 이제 3일째 어느 정도 말랐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안 말라요. 이게 뜨겁게 한다고 해서 마르는 게 아니고 습기를 없애주면서 약간 열을 가해줘야 마르는데 지금 습도가 다시 올라갔어요. 저는 그 한여름밤의 꿈님한테 3일을 얘기했던 것 중에 이유가 날이 좀 선선해져서 이제 좀 시원해져서 일을 하기 좋겠지 생각을 하고 3일을 얘기했었는데 날이 갑자기 더워졌어요. 이 지역이 28도, 29도, 31도까지 갔었나? 그래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일을 잘 못했고 그만큼 또 습도가 같이 올라가가지고 니스가 잘 안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1차 니스까지 해줬고 여기도 또 이제 낙동 안 돼 있으니까 낙동이래. 정각제가 안 돼 있으니까 또 다 톱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느린데 제가 요즘에 마침 주먹장, 도브테일 이런 걸 같이 연습을 하는 와중이라 일 자체는 즐겁게 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문제였지. 사실 이거 트롤리장 하나를 4일을 걸린다고 하면 목수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오래 걸려도 하루 선에서 끝내고 나머지는 그냥 칠해서 도장 말리는 시간으로 써야 맞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3일이 걸렸네. 이거를 3일에 짠다 그러면 거의 어느 정도라 그래야 돼 이거를. 아마 고범성님이 만드시면은 한 3일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진짜 그 장인의 가구니까. 저는 장인은 아니고 따라만 했다. 톱질 싹 맞췄고 그래도 톱질 일자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에 익어가지고 그것도 고생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사람들이. 네, 워낙에 오래는 했으니까 되긴 되더라. 그 정도입니다. 확실히 끌은 좀 다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끌 영상을 자꾸 보는데 그거 보고 나니까 피드에 뜨는 게 전부 끌이에요. 그 일본 애들. 이 넓적한 끌. 목소리 길림도 하나 갖고 있죠. 끌날이 이렇게 넓적한 거 그거 가지고 월넛 때려가지고 호두나무 나지도 않는 일본 놈들 그 월넛 어디서 사다가 그걸 갖고 자꾸 이렇게 장부 깎는 것만 자꾸 뜨고 있어요. 이쯤에서 이제 조립을 해줄 것 같은데 조립한다 이제.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때기를 뭐 한 2개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이 다리 기둥을 늘리면 뭐 2m짜리 장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아주 낮게 뭐 50cm에다가 뭐 아주 얇은 뭐 책을 눕혀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 수 있고 기둥 설정에 따라서 높이를 맘대로 좀 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모듈형으로 기획을 해봤는데 이걸 누가 베껴갔다고? 약간 용서가 안 되네. 맨 밑에 1층 부분은 그 로봇 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게 그때 한여름밤의 꿈님이 얘기하신 게 15cm로 제가 받아 적었었는데 16cm를 줬어요. 1cm 더 여유를 줬어요. 혹시나 이제 좀 약간 오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송풍구가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정확한 모델을 모르기 때문에 또 나중에 교체를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1cm를 더 줘갖고 16cm로 바닥을 줬고 그다음에 각 층 높이는 최소 45cm가 나오게 세팅을 잡았습니다. 겜돌이 마음은 겜돌이가 아니까 이게 플스를 그대로 놓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디서 뭐 이상한 쿨러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또 그거 사서 밑에 받쳐놓기도 하고 뭐 요런저런 걸 이렇게 달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LED를 꽂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몇 cm는 더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8cm가 키였으니까 거기서 한 7cm 정도
그 이상은 주기가 좀 어렵죠. 일단 스위치까지는 손이 자연스럽게 닿아야 되니까. 그리고 전체 높이가 125cm라고 하셨는데 115cm를 최고 높이로 잡았어요. 한 10cm 여유가 있어야 이 장이 35cm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손을 뻗어서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짝 닿아 있으면 팔이 이렇게 걸리니까 약간 낮아야 그나마 좀 덜 걸리고 이렇게 누를 수 있다, 스위치를. 그래서 10cm를 또 조금 작게 해줬고, 그래서 폭도 5cm 줄어서 55cm, 키도 10cm 줄어서 115cm 내려놨습니다. 이 물건을 가져가셔서 쓰시다가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런 거 얘기하시면 그때 또 소소하게 짜가지고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장부는 제가 좀 꽉 조여지게 짜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망치로 때려서 조립을 다 해줬고, 근데 꽉꽉 짜맞춰지는 걸 좋아하는데 실력은 그에 미치지 못해서 약간의 빈틈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데는, 눈에 띄는 데는 퍼티로 작업을 해줬는데 다는 안 될 거고 분명히 빈틈이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해주는 거고, 여기에도 다 이제 핏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목심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거면 목심을 안 박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쓰다가 보면 불편해지면은 띄어내고 새로 교체하고 그러려고. 근데 처음 제 손을 떠나는 물건이니까 마감을 일단 완성을 치고 나중에 고칠 때 좀 골치가 아프더라도 일단은 좀 최대한 완벽을 기해서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전부 목심 작업을 해줬어요. 승용차에 실릴까요? 차 뭐예요? 차종을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조립이 끝났으니까 맨 위에 뚜껑을 얹고 전체 도장을 해주려면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나무늘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이제 내려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낙동은 딱 제 로고는 딱 2층에만 이게 찍혀 있어요. 아반떼 MD요. 아반떼 MD면은 60cm. 뒷자리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뒷자리에. 어떤 짐을 안 싣고 오시면, 혹은 그 의자 밑부분에다가만 이렇게 간단하게 놓는 정도, 그 정도로 하시면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키가 115니까 115는 충분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넣어봐야 알겠죠. 근데 어쩌면 이번 주 주말에 제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상판 뚜껑, 최종 뚜껑 끼우는 겁니다. 아, 이거 기분이 좋아요. 이게 간단한 장부인데. 자, 스타렉스는 뭐 이거 한 5개도 들어가지. 스타렉스에는 뭐 그냥 쑥쑥 들어가고, 이거는. 근데 제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조율을 해보죠. 중간에서 만나거나. 이게 왜냐면 3시간 40분이라 저도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너무 장거리라서. 아니, 목수의 길님도 2시간 10분이면 가요. 아니, 서울이 2시간이면 가는데 어떻게 3시간 40분이 나오지? 너무 길이 너무 개판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경부선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경부선 위주로 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만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에 지금 딱히 떠오르는 데는 없긴 한데 적당히 중간쯤에서 뵙고 거기서 뭐 낙지볶음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식사하시고 안녕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도 원래는 피스만 받고 마감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모듈 가구니까 나중에 분해해서 새로 만드는 목적을 갖고 있는 가구다 보니까 원래는 본드를 안 바르고 피스만 박아서 마감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나로 그냥 끝낸다, 점을 하나 찍고 마침표 하나 찍고 나중에 뭐 다시 만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어서, 한번 완벽하게 심하이를 쳐보고 싶어서 본드 바르고 목심 작업도 하고 뭐 그렇게 작업을 해줬어요. 이 상태에서는 스케줄상 그 택배를 보내는 건 불가능하고, 보내면 화물인데 화물로 갈 경우에 완파된 가구를 받아보실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있고, 그다음에 화물비가 못해도 한 12만 원은 나올 거. 덩치가 워낙에 커가지고. 그래서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접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중간쯤에서 뵙고 밥 한 끼 먹는 게, 점심으로 우리가 호두과자를 먹을 수는 없지 않나요? 점심으로 호두과자는 아닌 것 같은데. 천안에 뭐가 있지? 천안에 뭐 있겠죠. 아무튼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니까 뭔가 있겠죠. 아무거나. 고속도로에서는 만날 수가 없죠. 저는 상행선, 한여름밤의 꽃님은 하행선, 그러면 만날 수가 없죠. 고속도로에서 아웃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면 되겠죠. 그럼 맛집이나 한번 검색해봐야겠네. 여기는 중간에 바를 넣어주는 건데, 이 바가 그 수평을 유지하고 강목이 휨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목적이 있지만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는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핀 같은 거, 앞정 같은 거 꽂으셔가지고 헤드셋 같은 거 걸고 뭐 그런 용도로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고리 같은 거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 그런 거 하시기에 편하시라고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맘 같으면은 뭐 뒤에도 바를 하나 넣어드릴까 싶기도 하고. 그때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이 사진이죠? 진짜 이렇게 쓰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밑에 방바닥에다가 이렇게 패드를 3개를 내려놓으시고 헤드셋
헤드셋은 또 공중에 걸어 놓으시고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파츠들이 요것들을 좀 가구 안에다가 걸어 놓고 수납하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바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걸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뭐 나사로 그냥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편하신 데다 못을 박아셔도 되고, 그렇게 해갖고 쓰시다가 파손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요 길이를 맞춰가지고 제가 또 보내드리면 되니까. 요 정도는 서비스로 애프터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담 갖지 마시고 쓰셔라. 물론 이제 나중에 교체하실 때는 알아서 저는 파츠를 보내드리고 한일바비코님이 알아서 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톡톡 튀어나온 것들, 요게 이제 목심이고, 피스 자국이 안 보이게 목심을 다 박아준 겁니다. 밑에 다리도 휘지 않도록 보조 광목을 다 넣어줬고. 목소리님, 이게 바퀴를 안 달면 트롤리가 아닌 거죠? 바퀴를 달아야 트롤리인 거죠? 요걸 트롤리라고 불러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한 명칭을 내가 모르겠네. 이게 지금 바퀴를 다셔도 돼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cm를 내려놨으니까 바퀴를 달아도 보일러 스위치 거기에 안 달 겁니다. 겨우 간신히 달랑말랑 할 때까지 갈 거예요. 제가 이제 바퀴를 달아드릴까 했었는데, 이 뒤쪽 다리 보시면 이렇게 살짝 안으로 깎여 들어갔잖아요. 그 깎여 들어간 게 또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목심 쑥 제거해주고, 전체 테이블 쪽은 아무래도 매끈해야 좋으니까 샌딩 한번 싹 해주는 거고요. 아마 내가 만들었던 트롤리 중에 이게 가장 공들인 트롤리. 내 손을 떠난다는 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제가 ENTJ잖아. 극T예요, 극T. 소문자로 ENJ 쓰고 대문자로 거의 페인트 붓으로 T를 써야 돼, 나는. 내 손을 떠난다는 게 진짜. 아, 그쵸. 바퀴를 달아야 트롤리죠. 바퀴 없는 트롤리라고 하기로 트롤리가 수레구나. 바퀴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바퀴 빠진 수레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퀴 없는 트롤리. 만들어 말을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도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립 과정에서 미리 자기 전에 도장을 해주고 자고, 그러니까 도장 과정이 좀 간단하게 가죠. 이 마감칠 하면서 제일 걱정은 이 하우스에 지내는 길고양이들이 여기 덥석 올라가 버리거나 아니면 스크래치라고 이렇게 박박 긁는 짓을 하거든요. 이게 은혜 갚는 고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은혜를 무조건 원수로 갚아요. 저 오가는 이 복도에다가 똥이나 싸놓고 흙 헤쳐놓고 가구 신나게 샌딩해 놓으면 거기다 박박박박 긁어갖고 스크래치 해놓고, 이런 니스나 페인트 발라놓으면 그 위에 올라가갖고 발자국 내놓고 털 묻혀놓고, 그리고 지들은 저한테 짜증내죠. 지 발에다가 이상한 거 묻혔다고, 찐덕찐덕하다고. 고양이는 무조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천하에 몹쓸 것들이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여기, 아이고, 이거 팔에 제가 2, 3일 전에 올렸었잖아요. 길고양이가 드디어 손을 타기 시작했다고. 그놈이 여기를 이게 해먹었어요. 이 고양이는 이게 내가 뱀만 없었으면 진짜 약 쳤다, 진짜. 몽둥이 들고 휘둘렀다. 그놈의 뱀 때문에 그래. 뱀 좀 잡아라 이러고는 냅두는 거지. 그나마 고양이가 여러 마리 돌아다니면 뱀이 안 와요.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요번에도 이제 붓으로 다 처리를 해줬고, 요렇게 이제 거의 완성입니다. 요 상태로. 혹시나 이제 뭐 고양이 털이나 고양이가 여기 뛰어 올라가거나 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한번 샌딩해주고 다시 도장을 해줘야겠죠. 거기까지 해주면 최종 마감이다. 지금 이 상태로 최종 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목심 박아서 거기 목심에도 낙동을 쳐가지고 다 태워서 마감을 해줬고, 요거 하나만 안 태웠어요. 여기 정면에 보이는 동그라미 하나만 포인트로 일부러 안 태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태워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쟤 마저 태워달라. 그러면 제가 태워드리고 낙인 찍어드리고. 지금 다 새까만데 얘만 하나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여기만, 요게 마음에 안 드시면 태워드리겠다.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양이랑 친해지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나를 좋아해요, 고양이들이. 만만한가 봐. 통신과학 기술이 발달했으면 좋겠고. 왜요? 통신과학 기술이 왜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목수일을 할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유튜버가 될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7, 8? 39? 이때까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뭔 짓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또 넉넉히 보고 있었네. 이 뒷다리, 여기가 이제 요렇게 깎인 데가 뒷다리거든요. 이쪽이 앞다리고. 뒷다리를 왜 이렇게 많이 깎아놨냐? 이게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요쪽에 요 부분, 여기 이제 전선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좀 안 좋잖아요, 보기가. 그러니까 게임기에서 바로 늘어뜨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그렇게 보기 좋진 않아요. 그래서 트롤리 밑에다가 트롤리래, 자꾸 트롤리래라는 요 밑에 바닥 쪽에다가 멀티탭을 두시고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멀티탭을 박으시고 멀티탭 전선을 요 뒤로 빼시면 되는 거죠. 여기로 이렇게 빼가지고 벽을 타고 스위치에 꽂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요 뒤로. 그러면 선을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좀 많이 파준 게 이 장판 같은 게 놓으면 이렇게 딱 직각으로 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강화마루 작업을 한 방은 이게 장판이 없으니까 강화마루가 직각으로 떨어지는데, 장판을 깐 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지금 방바닥이 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강화마루인지 장판인지를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장판을 깔았을 경우에는 이 벽으로 올라갈 때 걸레바지라 그래서 약간 동글게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동글게 올라가니까 가구가 이 다리가 네모내 버리면은 여기 이 동그란 부분을 쿡 찍으면서 장판이 찢어지죠. 그래서 뒷다리를 약간 안으로 넣어서 설치하는데, 저는 이게 가구 다리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안으로 따로 놓고 빼고 할 수가 없어서 일자로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깎아주는 게 장판도 보호하면서 또 장판의 굴곡만큼 가구가 앞으로 안 빠지고 벽에 딱 밀착이 가능하게 빼려면 뒤를 깎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깎았다. 그 얘기입니다. 제 댓글이 거의 10초 뒤에 뜨네요. 예, 약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약간 방지하는 방법이 약간 10초 이렇게 땡겨서 보시면 10초를 뒤로 땡겨가지고 이제 보시면서 댓글을 치시면은 조금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다. 요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이 딜레이가 없는 기술이 있대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게, 그걸 서비스하던 게 이제 트위치잖아요. 근데 트위치가 철수했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는 조금 저렴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버퍼링도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통신사들이랑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넷플릭스랑 그 뭐 통신비 더 내라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유튜브는 좀 눈치를 보면서 조금 싼 걸로 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좀 막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우리나라 통신사 3개 합친 거보다 더,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뭐 몇 배 큰 거야 당연하고, 회선이 더 많이 깔려 있다면서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3개 통신사가 다 합쳐도 안 된대요, 구글에. 또 이렇게 느린 거 보면 뭐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 좀 좋아지면 좋겠긴 하겠네. 사실 그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냥 디스코드 같은 거 열어가지고 다 채팅 안 치고 말로 해버리는 거? 말로 해버리는 게 제일 좋지. 동시방송이 되면 좋겠는데, 옛날에 제가 어떤 분과 동시방송을 했다가 제 라이브에서 뽕짝 음악을 틀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면서 나는 없고 내 구독자들과 그 사람의 라이브가 되는 희한한 경험을 한 다음부터 조금 조심하게 되더라. 음성을 조금 서비스하기가 조금 그랬다. 그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를 사실 좀 심플하죠? 좀 담백하죠? 너무 좋게 얘기했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없죠? 그냥 그런데 밋밋한데 나름 좀 공은 좀 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 빼기 1 정도 다 했다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조금 추가할 수 있게 여유를 좀 뒀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뒷면 여기다가 바를 하나 넣으면 그 바에다가 뭘 걸 수 있지 않을까를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게임기 본체가 이렇게 높게 들어가니까 플스도 좀 키가 크고 오히려 간섭이 생겨서 좀 걸리적거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 바 하나 들어가도 그것도 한 3cm씩 되는데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넣고, 그래서 이게 옆에다가 넣어줬고, 지금 이 자체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한여름밤의 꿈님이 올라가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딴 소리 할 것도 없고 그냥 한여름밤의 꿈님이 여기 올라가도 돼요. 몇 킬로인지 모르겠으나 100킬로 안 넘는다는 가정하에 한여름밤의 꿈님이 올라가도 된다. 대신 앞으로 가구가 넘어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올라가서 방방 뛴다거나 올라가면서 무슨 그 호랑나비 춤을 춘다거나 하면 부서질 수 있다. 진동을 주지 않고 얌전히 올라가거나 할 때는 올라가셔도 된다. 뭐 이렇게 뭐 전등 떼거나 아니면 약간 올라갈 일이 있잖아요. 뭐 달력 건다거나 뭐 할 때, 뭐 유리 청소한다, 위에를 청소한다, 요럴 때 사다리로 쓰셔도 무방하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크게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넘어가세요. 100km를 넘어가세요. 그럴 때는 와이프를 시켜서, 아니 올라가 보지 마세요. 100km 넘는다면서 그냥 한번 부셔볼게요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시고 100km 넘으시면은. 그리고 어떡할까, 한여름밤의 꿈님이 100km가 넘으신다니까 갑자기 제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가구는 올라가는 게 아니지. 근데 이거는 올라가도 되게 만들었거든요. 턱을 다 넣었잖아요. 근데 100km 넘으시면 올라가지 마세요. 100km 언더일 때, 그때 사진으로 볼 때는 여자친구분이 그 덩치가 많이 작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뒤에서 찍으셨나? 갑자기 한여름밤의 꿈님이 100km로 쉽게 넘으신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덥석 드는데, All at once in a dream, we are together